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주에 있는 마디사랑 병원의 변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목에 흔하게 생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삐인다 또는 뭐 삐었다, 접질렸다 라는 이제 상황. 이제 의학적인 용어로는 이제 우리가 발목에 염좌라고 하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 홈페이지에 어떤 분이 발목을 자꾸 이렇게 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학 상담을 하신 내용이 있어서 질문을 주제로 해서 오늘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하게 발목이 삐었다든지 접질렸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는 염좌라고 하고요. 발목의 염좌는 인대가 손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심한 경우에는 끊어지는다, 이제 파열이 된다, 그런 의미의 그 용어를 쓰게 되는데 우리가 흔하게 이제 그 모든 것을 발목의 염좌라고 하는데 오늘은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발목을 삐게 되면은 발목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접질리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목의 염좌에서는 대부분 발목 바깥쪽에 있는 인대들이 손상이 됩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실제 이제 사람 발목에 저희가 이제 펜으로 인대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곳이 되겠고, 우측에 있는 것은 거기에 맞게 이제 모식도를 그려놓은 건데, 맨 앞쪽에 있는 인대가 전거비 인대라고 하고요. 중앙에 있는 인대는 종비 인대, 뒤쪽에 있는 인대를 이제 후거비 인대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발목을 삐어서 염좌가 발생이 되면은 제일 먼저 다치는 것이 이제 전거비 인대가 되겠고, 그게 이제 반복적으로 다치거나 아니면 처음에 다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심하게 접질리는 경우에는 종비인대까지 다치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이제 아주 심한 외상이 있어서 뭐 이제 발목이 탈구가 되거나 뭐 이제 아주 그 심한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후거비인대까지 다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인대는 전거비인대가 제일 흔하게 다치고, 좀 더 진행이 되면은 종비인대가 다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후거비인대가 다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염좌가 돼서 인대가 이제 손상이 되고 파열이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오냐면은 발목이 이제 불안정한 상황이 오거든요. 쉽게 해서 관절이 이제 특별한 상황에서도 딱 잡아줘야 되겠죠. 뭐 비탈길을 내려가든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을 가든, 이게 이제 그 인대가 단단히 잡아준다면은 발목에 그 유격이 없고 단단히 이제 간격이 유지가 될 텐데, 지금 이제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만약에 발목 염좌로 인해서 인대가 파열이 되어 있다면은, 우측에 보이는 사진이 정상이라면은 좌측에 보시는 사진은 인대 파열로 인해서 발목의 관절의 간격이 벌어지는 그런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텔로스라는 그 장비를 이용해서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서 인대가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보는 그런 사진이 되는데, 우측에 비해서 좌측의 관절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우리가 인대가 파열된 것을 진단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인대가 파열이 돼서 불안정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제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첫째 발목 염좌가 왔을 때 진단이 잘 안 되는 문제도 있고요. 또 진단이 또 잘 안 되니까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니까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가는 경우에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 어떤 식으로 병이 진행이 되는가를 한번 더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는 발목의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동영상은 파열되어서 불안정한 인대가 우리가 이제 관절경 수술할 때 덜렁거리는 것을 찍어놓은 동영상이 되는데, 저렇게 인대가 덜렁거린다고 그러면 발목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런 불안정성이 이제 계속 그 야기가 되는데, 한번 그 끊어진 인대는 저절로 붙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정이라도 잘 하든지 하다못해 아니면 직접 수술해서 이게 파열된 인대를, 끊어진 인대를 봉합을 해주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가 되겠고요. 이런 상황이 이제 점차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관절 주위에 이제 자극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뼈가 덧자랍니다.
지금 원안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29세 된 남자인데 뼈가 이렇게 뾰족하게 자라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우측 사진에서도 뼈가 자라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은 걸어 다닐 때 그 뼈가 부딪히면 아프기도 하지만 관절의 이제 운동 범위가 제한이 오겠죠. 완전히 구부러지거나 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제 관절염이 조금씩 오는 상황이 되겠고, 또 이제 이런 삐는 상황, 접질리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생기게 되면은 관절 안에 있는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깨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꽤 이제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연골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있다면은 우리가 이제 체중 부하를 하고 걸어 다니게 되면은 그 연골의 손상이 점점 이게 옆으로 이게 퍼져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궁극에는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관절염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 환자는 아주 심한 통증과 고통과 불편감을 겪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제 관절염이 궁극적으로 오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관절염이 온 분의 엑스레이 사진인데, 관절 간격도 좁아져 있지만 관절 주위에 이게 뼈가 많이 자라 있어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봐도 관절염 상태가 꽤 심하다구나를 이게 아실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연골 손상이나 이제 물렁뼈 손상이 와서 관절염이 설령 와도 요즘에는 무릎 같은 경우에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인공관절을 이용을 해서 수술을 잘하는 의사분이 수술한다면은 무릎 같은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의 결과가 꽤 좋고, 뭐 요즘에는 뭐 한 20년 이상 관절 수술가 있기 때문에 무릎 관절염인 경우에는 설령 뭐 관절염이 와도 인공관절을 넣으면 되겠지만은, 발목 관절염인 경우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하긴 하지만은 무릎만큼 그렇게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는 관절을 고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심각한 문제죠. 발목에 만약에 관절염이 온다면. 저희 병원에서 이제 발목의 염좌에 대해서 치료하는 원칙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거비 인대가 제일 먼저 다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이 전거비 인대에 부분 파열이 있거나 단독 파열이 있다면은 일단은 비수술적인 치료가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전거비 인대 이제 부분 파열이 됐든 뭐 완전 파열이 됐든 급성기다. 급성기라는 거 뭐냐면 다친 지 얼마 안 된 경우죠. 뭐 하루가 됐다 이틀이 됐다 뭐 그런 상황을 우리가 급성기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일단 고정 치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급성기 때는 고정 치료를 해놓으면은 인대가 좀 붙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젊은 이제 연령대, 청소년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일단 고정 치료를 해서 인대가 이제 붙을 수 있는 좀 환경을 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안에 지혈도 시키고 붓기도 가라앉히고 염증도 가라앉히다 보면은 통증도 해결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은 보통 한 3주 정도 저희는 고정을 하거든요. 3주 이후에는 이제 재활 치료와 운동 치료를 하면서 이제 관절 운동도 하고 근력도 만드는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만약에 만성 파열이다. 만성 파열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발목에 염좌가 생긴 게 오래됐거나 반복적으로 생기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만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대가 이미 끊어져 있는 거니까 뭐 피가 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염증과 통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면서 재활 치료와 이제 운동 치료를 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전거비 인대에 동반돼서 종비 인대까지 끊어졌다면은 이때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황이 야기가 되고, 앞에 말씀드렸듯이 발목이 심하게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방치가 되면은 뭐 뼈가 덧자라거나 관절연골 손상이 오거나 뭐 궁극에는 관절염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저희 병원에서는 발목 인대 이제 파열로 인해서 만성적인 이제 불안정성이 오거나 뭐 인대가 2개 이상 파열이 된 경우에 수술을 하는데, 주로 이제 관절 안의 문제는 관절경 수술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인대에 대한 수술은 이제 별도의 인대 수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 안의 수술은 주로 이제 하는 내용이 염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염증을 이제 제거하는 수술,
이제 뼈가 자라 있다면 이제 뼈를 제거하는 수술, 만약에 관절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다면은 손상된 연골에 대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고, 인대에 대한 수술은 관절경으로는 사실 불가능하고 절개를 좀 해야 되겠고요. 파열된 인대를 봉합을 해주고 주위에 있는 조직으로 보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아주 심한 경우에는 우리 무릎에 인대 재건술을 하듯이 발목에도 인대 재건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잠깐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발목의 관절경 수술의 동영상을 보시면은 한쪽에는 카메라가 들어가서 이제 시야를 확보를 하게 되겠고요. 다른 쪽 하나는 지금같이 이제 수술 장비가 들어가서 자라 있는 뼈를 갈아내기도 하고 염증을 제거하기도 하는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인대 수술은 이제 절개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발목 바깥쪽으로 일부 절개를 해서 끊어진 인대를 원래 길이에 맞게 이렇게 탄력이 있게 장력이 유지가 되게 인대를 봉합술을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접 비흡수성 봉합사를 이용해서 보통 한 7개에서 8개 정도 실을 이용해서 강한 고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후유증도 없고 재발률도 아주 낮은 저희가 그 좋은 수술법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수술하고 나서 한 4주 정도 고정을 하게 되겠고요. 4주가 이제 지나면은 관절 운동을 동반해서 근력 운동을 하고 재활 운동을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은 수술 전후에 인대 이제 부하 검사가 되는데, 제가 좌측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은 텔로스 이제 부하 검사가 되거든요. 바깥쪽이 많이 벌어진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도 쉽게 보실 수가 있겠죠. 같은 환자가 1년 후에 텔로스 장비를 이용해서 부하 검사를 해서 발목이 안정적으로 잡힌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수술하기 전에 생겼던 통증도 없고 이렇게 쉽게 삐거나 접질리는 불안정한 상황도 없어서 아주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됐던 분입니다. 오늘은 환자분이 그 질문을 했던 발목을 자주 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내용에 대해서 발목의 그 염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